안녕하세요. 와이프 따라 미국 온 남편 제이콥 Y입니다. 미국에 유학을 와서 아내가 박사 공부를 하고 있고 저도 그동안 입시를 준비했던 터라 저희들 공부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 딸도 학생이더라고요. 이젠 벌써 중학생인 저희 딸이 지난주 학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8학년 때까지 PSSA라는 시험을 보는데요. 공립학교를 다니는 전체 학생들이 모두 치는 일종의 일제고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일제고사. 벌써 몸이 굉장히 경직되는 단어인데요. 하지만 이 시험은 저의 고정관념을 굉장히 많이 깨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미국 공립학교에서 치르는 일제고사는 과연 어떤 시험이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저희는 어떤 경험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PSSA는 Pennsylvania System of School Assessment의 약자로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매년 봄에 진행되는 주정부 주관에 표준화된 시험이에요. 주로 3학년에서 8학년까지의 학생들이 치르게 되고 시험 과목은 영어, 수학, 그리고 일부 학년들은 과학까지 치르게 된답니다. 이 시험의 목적은요,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측정하고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교육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이에요. 학생 개개인의 성적뿐 아니라 학교 전체의 교육 결과도 이 시험을 통해 분석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의 결과는 다음 학년 수업에 반영되거나 보충 수업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활용된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를까요? 과거에는 대부분 종이 시험으로 시험을 치렀는데 요즘은 대부분 아이패드나 노트북과 같이 학교에서 지급하는 디바이스를 통해서 시험을 치르게 돼요. 시험 기간도 굉장히 긴 편인데요. 과목별로 하루 이상씩 며칠에 걸쳐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시험을 보는 주간은 테스팅 위크라고 해가지고 학교 전체가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답니다. PSSA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국의 일제고사랑 비슷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맞아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비슷해요. 예를 들면 정해진 시기에 전국 또는 도 단위로 동시에 진행되고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고 결과가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하지만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첫 번째는 결과에 대한 부담감 정도가 굉장히 다른 편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는 시험 성적이 다음 단계의 진학이나 반편성 그리고 심지어 학생 개인의 등수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심한 편이죠. 반면 미국은 성적이 나와도 절대평가고 성취도 중심이고 등수나 서열화는 전혀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이유기도 하죠. 두 번째는 준비 방식인데요. 한국은 학교 수업 외에도 사교육과 학원 수업을 통해서 시험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PSSA는 기본적으로 학교 수업만 잘 따라가면 준비가 되는 구조예요. 물론 일부 가정에서는 과외나 온라인 튜터를 통해서 보완학습을 하기도 해요. 특히 교육열이 높은 한국계 학생들은 말이죠. 세 번째는 시험의 목적인데요. PSSA는 학생들을 선별하거나 경쟁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학교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학생들에게 너 몇 등이야? 라고 이런 말은 하지 않고 오히려 선생님들이 이런 단원들에서 아이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느끼는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어요. 매년 4월이 되면 테스팅 위크가 다가오는데요. 학부모든 학생들이든 시험 자체에 별 관심이 없어요. 저나 아내는 시험이라고 하면 긴장이 딱 되잖아요. 아무래도 한국 부모 입장에서는 저도 학생 때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이니까 시험을 본다. 특히나 전국 모의고사다 이러면 긴장을 딱 했던 것처럼 부모 입장에서도 일제고사를 본다 그러면 긴장을 하기 마련인데 한편으로는 또 시험에 연연하는 학생을 저희 딸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험이 어땠는지 물어보는 정도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긴장하고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아이패드 충전이에요. 시험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지급받은 아이패드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학교에서 제공하는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개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기기를 통해서만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돼요. 거의 온종일 보는 시험의 특성상 전날 미리 아이패드를 충전해 놓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시험 성적이야 뭐 어떻게 봤든 상관없는데 시험을 아예 못 보게 되는 상황은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미국으로 와서 그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특별한 준비 없이도 계속 어드밴스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성적표를 보면 구체적인 점수가 나오기는 하지만 시험 성적표가 아이들 성장 발달표처럼 수준 평가를 하는 정도 수준의 성적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 편인데, 아무래도 중학생 시기에는 평소 자기 머리만 믿고 공부하던 친구들이 교과목이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크게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머리만으로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을 때 꼭 부모한테 도움을 요청하라고 아이한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가 이 시험을 치르는 과정들을 보면서 또 저희가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점은, 이 시험이 절대 우리 아이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성적을 통해서 그 학교가 교육 과정들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학교군별로 얼마나 교육을 갖다가 잘 진행시키고 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살 집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아이의 성적보다 중요한 건 아이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배우는 걸 즐기는 마음이겠죠. 저희도 아직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하나하나씩 배우고 있는 시점인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있는 미국 교육 이야기, 그리고 저희 중년 유학생 부부의 적응기 꾸준히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